습한 날씨 속에 대추 등 수확을 앞둔 농작물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예정된 가을 축제가 무색할 지경입니다. 한때 창고형 유통매장 입점설이 유력했던 청주 밀레니엄타운에 복합 문화쇼핑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민간 투자 계획이 나왔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의 기초학력 진단평가 강화 방침에 우려와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이 80%가 넘는다는 설문 결과를 들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 사무총장에 내정됐던 박덕흠 의원이 직을 거절했습니다. 충북에선 엄태영 의원만 비대위원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지독한 가뭄에 때이른 무더위, 또 최근 쏟아진 집중호우까지 봄부터 계속된 이상기후에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않거나 상해버리면서 수확을 앞둔 농가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추 등은 가을에 예정했던 농산물 축제도 무색하게 됐습니다. 김은초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은의 한 대추밭. 수확을 한 달여 앞둔 대추나무 가지가 열매 없이 텅텅 비었습니다. 이 밭에 있는 대추나무 대부분이 마찬가지. 때 이른 폭염에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않은 겁니다. 올해 예상되는 생산량은 지난해의 절반도 안 됩니다. 최소한 한 나무에서 한 10kg 정도를 수확을 해야 되는데 현재 달린 거로 보면 한 2, 3kg 정도. 고온 다습하고 열대야가 심해서 수정이 제대로 안 됐고. 당장 내놓고 팔 게 없는 지경이라 오는 10월 예정된 보은 대추 축제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릴 예정이었지만 다시 온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찾았을 때 팔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생산량으로 봐서는 적은 생산량이다 보니까 이제 막 수확을 시작한 고추 농가에도 큰일이 났습니다. 손에 쥐는 고추마다 무르고 갈라지기 일쑤. 약해진 열매는 가지만 흔들어도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된 농민은 결국 눈물을 훔칩니다. 아유 진짜 이게 큰일이에요. 이거 어떻게 아까워서 오늘 버리는데 고추 붙들고 물었다니까요. 초여름에 가뭄이 계속되면서 말라버린 고추가 최근 집중호우로 갑자기 많은 물을 먹으면서 상해버린 겁니다. 수확도 못 해보고 떨어져 버린 고추가 밭 고랑을 가득 메웠습니다. 아직 달려있는 것도 이미 상해서 못 먹을 정도입니다. 10개 중에서 3개 건지면 많이 건진 거예요. 최고 올해가 힘들네. 이렇게 쏟아지는 건 처음 보고. 가뭄과 폭염에 이어 매섭게 쏟아진 집중호우까지. 해가 갈수록 급변하는 이상기후 탓에 농민들은 당장 올해 수확도 문제지만 앞으로 농사지을 걱정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노잼 도시라는 청주에 복합 쇼핑문화시설을 조성하겠다는 민간 투자 계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매장 입지로도 관심을 모았던 청주 밀레니엄타운의 활용 밑그림이 처음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10만 제곱미터 규모의 기반을 갖춘 청주 밀레니엄타운의 유통상업 용지. 한때 창고형 유통매장 입점설이 돌았던 이 땅을 반으로 나눠 한쪽은 실내 아쿠아와 동물원, 스포츠와 쇼핑몰을 갖춘 복합 쇼핑문화 공간으로, 남은 반쪽도 360도 가상현실 영상관과 메타버스형 미니어처 테마랜드를 소재로 한 문화공간으로 개발하겠다는 민간 투자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들 두 기업의 투자 규모는 6천억 원 정도로 이르면 2026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밀레니엄타운 유통상업용지 분양에 나선 충북개발공사가 부지 매입을 희망한 5개 기업을 상대로 부지 활용 계획을 물었더니 보라하임 컨소시엄과 제너시스 BBQ 등 2개 기업이 이 같은 사업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사업 적합성이나 실현 가능성 등을 따지는 별도의 평가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들 두 기업은 전체를 둘로 나눈 각 필지에 단독으로 응모해 경쟁자도 없습니다. 자금 조달이 우수한지 기업의 재무적인 부분을 평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종합 개발 계획 부분, 그리고 입점 기업에 대한 관리 운영 계획 부분을 이제 평가해서 충북개발공사는 이달 말까지 각 필지에 대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해 10월까지 부지 매매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약일로부터 2년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분양 계약이 취소되는 조건이라 늦어도 2년 안에는 실제 개발에 나서야 합니다.
이 유통상업 용지를 품은 63만 제곱미터 규모의 청주 밀레니엄 타운은 인근 청주국제공원과 연계한 쇼핑 문화 오락을 테마로 기획돼 현재 230객실 규모의 호텔도 착공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윤건영 교육감의 결제 1호 정책이죠. 기초학력 진단평가 개선에 대해 일선 교사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전 교조가 공개했습니다. 학력 신장에도 별 도움이 안 되고 학교 서열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건데 교육청의 추진 입장은 여전히 확고합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구시대적 개선 방안 지금 당장 철회하라! 더 많은 학생에게 더 자주 시험을 보겠다는 윤건영 교육감의 대표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전 교조가 이번엔 일선 교사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도내 유초중고 특수학교 교사 519명이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했는데 에듀테크 시스템으로 진단평가를 일원화하고 지필평가 위주로 진행하겠다는 데 대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85.3% 나왔습니다. 학생들의 기초 학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도 80% 넘게 나왔고 특히 과거 일제고사의 부활이라는 응답이 70%에 달해 학력 신장보다는 학교와 학생 서열화,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음을 보여줬습니다. 평가 방법과 시기에 대한 선택권을 교사에게 주다가 모든 학생이 같은 시험 문제를 풀도록 바꾸면 점수가 낮은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 비교육적인 압박이 동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장의 우려와 목소리를 제발 들으시고 진정 학생과 교육 주체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제대로 생각하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교사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대책들을 동원하겠다는 것. 진단평가 시험 보는 날도 어느 하루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학교별로 정하게 하고 평가 결과도 학생 지도에만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교사들이 우려하는 서열화와 관련해선 학업 성취도 미도달 학생 수를 통계적으로 조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진단평가 결과가 지필평가 점수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교사의 관찰과 면담 등 주관적인 판단도 반영되기 때문에 학교별로 집계를 해봐야 통계적으로 왜곡되고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선 교사들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정밀한 설문조사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지원단 운영, 포럼 등을 통해 이해의 폭을 넓혀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학력 신장이라는 목표는 같은데 평가 방법에 대한 기본 인식부터 효용성까지 다른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 간극을 좁히고 공감대를 넓혀나가는 일이 충북교육계의 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조호영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과 함께 비대위 사무총장에 내정됐던 박덕흠 국회의원이 총장직을 거절했습니다. 당 전반을 챙겨야 하는 사무총장보다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는 게 지역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건데요. 충북의원 2명이 집권 여당의 중심에서 중책을 맡게 됐다는 기대감은 하루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덕흠 의원의 사무총장 내정은 같은 삼선의 이종배, 장재원 등 쟁쟁한 후보군 사이에서 발표된 깜짝 발탁이었습니다. 윤핵관으로 불리는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거쳐간 자리로 지역 조직위원장 후보들을 심사하는 조직강화 특별위원장도 겸하는 요직입니다. 충북에선 민정당 시절 박준병 의원 이후 첫 사례로 알려졌는데 박덕흠 의원이 임명 하루 전 스스로 총장직을 거절했습니다. 총장을 맡으면 사실상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전반기 국회의 늑장 출범에 따라 당내 후반기 상임위 배정을 내년 1월 1일자로 하기로 한 상태. 박 의원은 여당 몫인 7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기재위 또는 행안위원장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 지도부 출범과 함께 끝나는 시한부 임기도 부사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상임위원장을 잘못하면 못할 수가 있어서
제가 상임위원장을 해서 우리 지역 발전에 충북도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고사를 하게 됐습니다. 박 의원의 고사로 충북에선 비상대책위원으로 합류한 초선 엄태영 의원만 홀로 남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가동되는 비대위에서 혼란 수습과 차기 지도부 선출을 준비하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엄 의원은 오랜 정치 경험으로 여러 갈등 상황에 중재를 맡을 적임자로 인정받은 것 같다며 반성과 쇄신을 통해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정상적이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보니까 우선 여당 내에서 갈등부터 해소하고 또 차기 지도부에 대한 구성에 대해서 당내 의견을 들어서 원만하게 전당대회부터 진행을 하는 것이 비대위 역할이다 보니까 중앙당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지난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국민의힘 충북도당의 내홍도 수습되는 분위기입니다. 공석으로 남아있는 청주서원 조직위원장 인선은 비대위 가동과 함께 사무총장이 임명되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대수 충북도당 위원장은 전 위원장의 사당화 논란, 공천 갈등에 대해 알려진 것만큼 심각하지 않다며 곧 화합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선이 끝난 마당에 그걸 끝까지 끌고 가지는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많이 또 회복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제가 대화를 해보면. 그러면서 4명의 현역 의원, 김영환 지사 등과 함께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이끌어 달라진 모습으로 내후년 총선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조선 최고의 화가이자 산수화의 대가 겸재 정선의 그림이 세종시에 등장했습니다. 노년의 재미교포가 평생 모은 우리 그림과 도자기 등 유물 324점을 세종시에 기증한 건데요. 겸재 정선이 그린 선면산수도 등 보물급 작품이 여러 점 포함됐습니다. 대전 김태욱 기자입니다. 부채꼴 화폭에 바위와 소나무, 귀퉁이가 살짝 가려진 정자 한 채가 조화를 이룬 채 몽환적인 분위기를 뿜어내는 한 폭의 그림. 조선 최고의 화가이자 산수화의 대가 겸재 정선이 그린 선면산수도입니다. 지난 1956년 미국으로 건너간 김대영 씨가 가보로 보관해온 문화재급 작품인데 겸재가 60대에 사용한 붉은 인장 2개가 찍힌 것으로 보아 280여 년 전 작품으로 추정됩니다. 낙관의 형태로 봤을 때 겸재 정선이라는 두 글자를 이제 각각 따로따로 도장으로 찍었습니다. 60대의 겸재 정선이 완숙한 경지에 이르렀을 때 남긴 작품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3년 전 미국에서 문화재 조사 작업을 벌이던 국외소재 문화재 재단을 만났고 평생 모아온 우리나라 예술품 300여 점을 다시 고국에 기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기고 가야 되니까 여러분한테 다 공개되고 그러면 좋죠. 조선말 화가 심전 안중식이 그린 화조 영모도 10폭 병풍을 비롯해 운보 김기창의 판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 도자기까지 다양한 보물급 문화재 324점이 세종시에 온 겁니다. 2025년도에 세종시립박물관을 건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유물박물관도 만들게 돼 있어서 그 시립박물관을 통해서 이 유물들을 특별 전시도 하고 또 보존도 하고 또 수리도 하는 그런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세종시는 지난 6월 미국 현지에서 유물 포장과 운송 작업을 벌인 뒤 지난달 세종시립 민속박물관 수장고에 작품 보관을 마쳤고 겸재의 선면산수도는 시 지정 문화재로 등재할 계획입니다. 김대영 씨가 기증한 겸재 정선의 작품 등 유물 324점은 보존 처리 과정을 거친 뒤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민간 기업에서 활발히 활용하던 디지털 프로그램이 지자체에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로봇이 재활 치료를 돕기도 하고 단순 세무 업무도 한다고 하는데요. 박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복지관의 재활치료실입니다. 휠체어에서 내린 남성이 기계 위로 자리를 옮깁니다. 경쾌한 음악과 함께 마치 게임을 하듯 화면을 따라 다리를 움직입니다. 이런 모니터인데 하는 새로움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직접적인 재활 훈련을 돕는 건 물리치료사 등 의료진이 아닌 로봇입니다. 로봇이 일정 정도까지 환자를 일으켜 세우면 스스로 발을 딛고 서는 것도 거뜬합니다.
보통 재활치료를 받으면 좀 지루하고 재미없는 감이 있는데 이거는 모니터를 보면서 게임 형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하지 재활 훈련이 필요한 장애인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로봇을 활용한 재활 프로그램입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함께 지난달부터 3곳의 복지관에 장비를 설치해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향상 효과가 있는지 이 로봇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향후 더 많은 인원들에게 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람 없이 컴퓨터만 놓인 자리에 세무봇이라고 적힌 명찰이 놓여 있습니다. 올해 초 단순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출장비 지급 등을 맡겨봤는데 효과가 있자 최근에 세무 업무까지 추가했습니다. 체납자를 조회해 납부가 확인되면 압류를 해제하는 업무를 30분에 한 번씩 반복합니다. 민간 영역을 넘어서 지자체의 다양한 업무에도 활용되기 시작한 디지털 기술. 반복되는 업무를 대체해 행정 업무 효율을 높일 뿐 아니라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도 톡톡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우주의 탄생과 생명체 유무를 파악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우리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영하 220도의 우주 환경에서 적외선 카메라로 전 우주를 촬영할 수 있는 망원경의 실험 장비를 세계 최초로 만드는 데 성공한 건데요. 심우주 탐사에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조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서 개발한 극저온 진공 챔버입니다. 미국 나사의 의뢰로 3년여의 연구 개발 끝에 완성해 최근 연구 현장 설치를 성공했습니다. 지름 2.14m, 길이 2m의 챔버 2개를 이으면 영하 220도의 극저온과 진공 상태의 우주 환경을 재현해 온갖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은하계 밖 우주의 생성 원리와 생명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개발 중인 나사의 스피어X 망원경이 우주를 탐사할 때 실제 환경을 재현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장비입니다. 지상에서 우주와 똑같은 환경을 이제 구현을 하는 저희 진공 챔버에 넣고 그리고 초점면 정렬과 그리고 파장 보정을 통해서 이 오차를 거의 0으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주에 나갔을 때 선명한 영상과 그리고 파장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2025년 4월 발사될 스피어X는 2년 반 동안 지구 6,700km 상공을 돌며 적외선 카메라로 우주를 총 4번 102개의 색깔로 촬영하게 됩니다. 별의 기원과 생명의 근원인 얼음의 유무 등을 확인하는 겁니다. 제임스 웹 같은 망원경은 달 표면의 일부를 정밀하게 촬영할 수 있지만 스피어X는 달의 147배 면적을 적외선으로 한 번에 촬영할 수 있어 전 우주의 탐사가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영하 220도씨의 우주에서 정확하게 촬영이 가능한지를 다양한 환경에서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실험 장비인 셈입니다. 첫 은별과 첫 은하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이 어디서부터 왔을 텐데 그 물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다음에 그런 것을 이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핵심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한번 쏘아 올리면 교정이 힘든 스피어X의 성능 실험 장비 개발로 모든 측정값까지 공유할 수 있어 우리의 우주 탐사 기술을 한 단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지난 8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충북에서는 농가 297곳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청북도 유기농 상과가 집계한 결과 농작물 77.2헥타르가 떨어지거나 쓰러져 못 쓰게 됐고 농경지 3.1헥타르가 매몰되거나 유실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청주가 32.5헥타르로 가장 피해 면적이 컸고 괴산 15.5헥타르, 충주 9.1헥타르, 음성 7헥타르, 보은 6.7헥타르 등의 순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침수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침수된 작물별로는 밭작물, 채소, 벼, 과수 등의 순으로 피해가 컸습니다.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충주호에 또 쓰레기섬이 생겼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지사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내린 비로 부러진 수목과 각종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 15,000톤가량의 쓰레기가 충주호로 유입됐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제천시 수산면 옥순대교 인근에 부유 쓰레기를 모은 뒤 수거해 재활용하거나 폐기할 계획입니다.
어제까지 건져 올린 쓰레기는 3,000톤으로 전체 부유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는 2주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애인을 폭행한 사회복지사가 입건됐습니다. 충주경찰서는 지난달 충주의 한 복지시설에서 30대 장애인의 가슴을 때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20대 사회복지사를 입건했습니다. 또 시설을 상대로도 사건 당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관계자를 불러 조사해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회복지사는 관계기관 조사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우발적으로 때렸다며 폭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주 산적 삼탄유원지 일대에서 기준치 이상의 대장균이 검출돼 물놀이가 금지됐습니다. 충주시는 지난 8일 삼탄유원지 상중하류 세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100ml당 대장균이 각각 730, 580, 980마리 나와 기준치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물놀이를 하려면 100ml당 대장균이 500마리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